전국 모든 지역이 올해를 기점으로 모두 고령화 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과장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제 초고령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고령화에 접어들면 굉장히 건강상이라든지 이것저것 아프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령화의 심각성, 상황 어느 정도 되나요? 예,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의 인구 수가 한 622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한 12.3% 되는데요. 네. 그중에 노인성 질환의 하나인 치매로 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40만 8천 명 정도 되십니다. 네. 노인 인구의 한 15.2%가 되고요. 아울러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의 월 평균 진료비가 한 29만 7천 원 정도 네. 되는데 이게 전체 평균 진료비의 한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노인성 질환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네. 어려움을 안겨드릴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장기간 동안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은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이제 있으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를 보더라도 이제 노노 간병이라는 것으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돼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진행이 된 지 벌써 9년째입니다. 올해 차로 9년 차인데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막 편입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 네. 조금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예.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주 대상이 65세를 넘으신 노인 어르신 분들인데요. 네. 65세가 안 되시더라도 치매나 중풍같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일단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연령대가 맞춰지시더라도 6개월 정도의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네. 도움이 이제 필요해지게 될 건데요. 예. 그럴 경우에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분들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은 가족분들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덜었다라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이 궁금하고요. 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자격은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요. 네. 65세가 안 되시더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면은 예.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라도 누구나 다 수급자가 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단에서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예. 어르신의 상태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시기가 어려우신지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지를 이제 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부터 일부 도움이 필요하신 분까지 네.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아니요, 현장에서 예. 이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의사소견서까지 이제 덧붙여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라고 각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을 하시게 되는데 예. 등급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보험제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어떤 것들 급여 종류가 좀 궁금한데요.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시설급여 그리고 재가급여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재가급여를 말씀드리면은
일반 그 가정에 수급자가 계시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분들이 찾아가서 방문 요양, 즉 일상적인 생활을 도와드리거나 가사를 지원하시는 거, 네. 그리고 방문 간호, 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요. 예. 이제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시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실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네.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양시설에 가시면 똑같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분들이 일상생활을 도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사회보험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혹시라도 또 큰 부담 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수준 어느 정도에서 잡혀 있습니까? 예, 제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 서비스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수가가 정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의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일률적으로 제가 서비스는 총 비용의 15%, 시설 서비스는 한 20%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의 15에서 20% 정도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정에서 부담을 해드리는 부담을 거죠. 해드린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예. 3등급 정도 받으신 예. 분이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월 한도액이 한 98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데요. 그거의 한 15%인 한 15만 원 정도 네. 본인 부담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가족이 모이시기도 하고 하는데 가족 지금 요양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떤 혜택인지 말씀해 주시죠. 도서 지역이나 벽지 같은 곳은 사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장기요양 기관이 없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예. 이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가족이 방문 요양을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현금 급여 형태로 한 달에 15만 원을 한 달에 15만 드립니다. 원. 그것이 예. 이제 가족 요양비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직접 들어가 보시고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